자, 3장의 수동태 두 번째. 수동태 여러 가지 형태인데 1번 비동사 유무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수동태 만들 때 중학교 때 비동사를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배웠다. 그래서 정동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비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오히려 비동사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앞에 동사가 있어. 앞에 동사가 나온 경우일 때는 비동사가 오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자 주어 있지. 동사가 앞에 있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러고 나서 다시 비동사가 나오면 안 되는 거라. 왜? 여기 있으니까. 그지? 그럼 얘는 안 쓰겠지. 그럼 뭐가 온다? 바로 pp만 오겠죠. 그래서 과거분사만 쓰는 거야. 과거분사는 반드시 동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를 보면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 생략되는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지? 그러면 관계대명사만 생략하는 게 아니라 비동사까지 같이 생략한다. 다시 관계대명사 생략할 때 비동사가 뒤에 있으면 둘 다 같이 사라져. 그러면 뭐만 남는다? 바로 PP, 과거분사만 남는 거야. 또 주어도 생략할 수가 있거든. 근데 주어 뒤에 나오는 비동사 이것도 둘이가 같이 생략돼야 돼. 가령 접속사 다음에 주어하고 비동사 PP인데 자, 주어 생략되지, 비동사 생략되지. 여기 PP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만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접속사가 다 되는 게 또 아니야. 정해져 있어. 첫 번째 시간을 나타내 주는 것. 그 다음 조건을 나타내 주는 if나 unless. 그 다음 양보를 나타내 주는 although나 though와 같은 요 세 가지 경우에서만 주어하고 비동사를 생략할 수가 있다. 이유라든지 알겠나? 이런 건 안 돼. 주어 비동사 생략 못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동사에 대한 수동태인데 우리가 뭐 준동사는 부정사도 수동태 있지, 그지? 한번 봐봐. to 다음에 be 쓰고 pp, to 다음에 have been 쓰고 pp. 여기 이제 부정사에 말하자면 단순, 그 다음에 요게 완료 이렇게 한다는 거지. 예, 요 얼마든지 수동태 만듭니다. 그 다음 동명사도 수동태를 만들어 쓸 수 있는데 단지 비동사 뒤에 ing만 붙이면 돼. have 다음에 pp도 역시 마찬가지 having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ing만 붙여버리면 동명사가 수동태를 가지고 오는 모양을 가질 수가 있어. 그 다음 우리가 분사나 분사 구문에서의 수동태는 원래는 being 다음에 pp였는데 여기서 being이 생략되고 또 having 다음에 pp였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생략이 되는 이런 형태라. 분사 구문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이 되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 됐지? 우리 이것도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자타동사 구별하는 건데 여러분들 요거 별표 2개 합니다. 우리가 동사, 특정한 동사를 좀 기억을 해야 돼. 자동사로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이는 동사가 있는데 자, 우리가 영어에서 자동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수동태로 나타내 줄 수가 없다. 왜냐? 목적어가 없기 때문이야. 그리고 또 하나, 자동사 뒤에 오는 걸 좀 기억해야 돼. 자, 자동사 뒤에는요, 전치사 명사, 이게 거의 90%야. 그 다음에 형용사 올 수 있겠죠. 보호로 쓰이는 거야. 그 다음 부사 올 수 있겠지. 장방시라 그럽니다. 부사는 장소, 그 다음 방법, 그 다음 시간을 나타내주는 표현으로 자동사 뒤에 온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올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올 수는 없습니다. 수동태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자동사를 수동태로 만드는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 그지? 그 다음 이제 타동사야. 타동사는 것은 이제 반드시 누가 목적어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또 타동사는 목적어가 없으면 자, 목적어가 없으면 pp나 또는 BPP 형태의 수동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
됐지? 그럼 타동사는 무조건 뒤에 목적어가 와야 하거든.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동사가 있는데 동사 뒤에 목적어를 가지는 경우는 90%입니다. 영어에서 이렇게 동사 뒤에 목적어를 가지는 게 90%야. 타동사가 90%거든. 그런데 자동사 있지? 쉽게 말하면 동사가 있어. 근데 목적어가 안 오는 거야, 이렇게. 순수하게 자동사로만 쓰이는 거는 한 10%밖에 안 됩니다. 됐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이제 밑에 한번 봐봐. 이 동사를 완전히 외워놔야 됩니다. 봐라. 여기 보면 lie입니다. lie 발음도 lay, lay인이야. 이거는 자동사야. 눕다, 놓여있다, 상태에 있다야. 근데 요거의 모양이 같지? 요건 과거형이고 요거는 PPI가 그지? 근데 이게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서 현재형과 과거형의 모양이 똑같아. 근데 이거는 lay, laid, laid. 특히 요거 ing가 될 때는 laying이고 발음도 laying이라고 해야 돼. 자동사는 ly를 붙여서 ing니까 이건 lying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요 두 개는 어떤 뜻이냐면 눕다, 눕히다, 특히 r을 나타할 때, 그지? 그래서 r을 나타할 때 보통 lay egg라고 그러죠. 또 뭐뭐를 두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요 단어가 중요해. 이게 lie가 그대로 lie드가 되면 요거는 바로 요것도 ing를 붙여서 y를 씁니다. 이거는 거짓말하다야. 됐지? 그래서 완전히 다른 뜻이 되고, 그 다음 또 한번 봐봐. 여기 보면 ra를 붙인데 얘가 lies야. 자, 봐. 이거 i만 씁니다. lies o가 되죠. rose 그 다음에 reason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a가 탁 들어가 버렸어. 맞지? 이건 스펠링이 4개고 이건 스펠링 5개 된 거야. 자, 스펠링 4개는 자동사야. 오르다, 증가하다. 스펠링 5개면 타동사야. 들어 올리다, 인상하다, 또는 기르다, 돈을 모금하다 할 때 raise, raised, raised. 됐지? 이해되지? 요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있잖아, 한번 봐봐. a를 붙여보자. 각각 단어에다가. 자, a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 arise, arose, a reason. 요렇게 되어서 일어나다, 발생하다, 생기다. 자, 자동사는 똑같아. a를 붙이니까. 근데 여기는 ou를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 arouse, aroused, aroused. 불러일으키거나 각성을 시키거나 깨우다라는 뜻이 돼. 자, 이 단어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스펠링 가지고서 문제를 학교 선생님들은 많이 물어볼 수 있다. 학교 시험. 사실 수능에서는 이렇게는 나오진 않아.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만 살짝 바꿔놔도 상당히 문제의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 자, 이제 앉다로 한번 가볼까? 지금도 보면 sit, set 하면 요거는 자동사야. 앉다. 근데 여기가 seat, seated 이거는 명사도 있다. 자리, 좌석. 근데 이게 타동사가 되면 누구누구를 앉히다 이렇게 돼. 그 다음 waited 기다리다죠. 자동사입니다. 근데 앞에 a를 붙여서 awaited 하면 기다리다. 이건 목적어가 필요해. 근데 wait가 for를 쓰재. 맞나? wait가 for를 쓰면 await와 똑같은 모양이야. wait가 for를 쓰면 목적어 쓸 수 있어. 근데 wait 혼자만 오면 목적어 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all. 여기 이렇게 돼 있죠. fall, A다, A. 현재형은 A야. 그 다음에 fell. 요게 과거형이죠. 그 다음에 fallen. 그지? 요게 넘어지다라는 자동사. 근데 얘가 누구하고 같노? 현재하고 같지? fell. failed입니다. 바로 일이 붙여. failed 하면 이거는 타동사. 누구누구를 넘어뜨리다야.
알겠어? 누군가를 넘어뜨리다 할 때는 failed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동태를 절대로 쓸 수 없는 동사예요. 자, 이거 별표 3개. 자,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되겠죠. 왜? 시험에서 수동태 쓰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수동태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문법 문제 답이 되는 거지. 특히 첫 번째, 2형식이야. 2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없다. 목적어가 있어야 수동태가 되거든. 입장을 바꿔놓고 하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2형식은 절대로 수동태가 되면 안 돼. go나 come이나 live나 die 이거는 잘 안단 말이야. 중학교 단어니까. 이 단어를 기억해. decline. 쇠퇴하다야. 그럼 가만히 생각해봐. 쇠퇴되다. 우리말은 되지. 맞지? 우리말로 영어 공부를 한 아이들이 실패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happen, 일어나다, occur, 일어나다, 일어나게 되다. 우리말로는 되다, 되거든? 맞나?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거 수동태 안 됩니다. look, 수동태 안 되죠? seem, appear, disappear, remain 이런 단어들은 완전히 1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돼. 그 다음 또 하나 수고로 많이 쓰이는 이 동사도 수동태 안 된다. 근데 이게 또 구성되다야. 전부 우리말은 수동으로 돼 있어. 자, consist of 구성되다, result in 결과가 되다, take place 발생하게 되다, lead to 결과가 되다, appeal to 매력에 이끌리다. 우리말은 전부 다 수동이지만 영어에서는 얘들은 절대 수동태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법 문제로 내면 진짜 공부 많이 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아이가 바로 드러난다. 또 진행형도 안 돼. 진행형으로도 수동태로도 둘 다 쓸 수 없어. belong이야. belong은 어디에 속하다지. resemble 누구누구를 닮다지.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진행형도 안 돼.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는 단어는 상태동사애가 소유 상태동사 own, have, know 이거는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동사는 진행형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진행형은 동작 동사만 가능하다. 그 다음 이제 정리를 해보자. 1, 2, 3장을 종합을 해보면 지금까지 수능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게 이거지. 주어를 찾아서 단복수 일치하는 문제. 이거 4년 연속 나오고 있죠 지금. 동사 시제, 현재, 과거, 미래, 과거 완료하는 거. 그 다음에 수동태,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능동태를 써야 되느냐 수동태를 써야 되느냐. 가장 빈도수가 많은 동사의 밑줄 친 부분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 알겠나? 동사에다 밑줄이 돼 있다? 주어 동사 찾기, 시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수동태냐 아니냐, 알겠나? 순서적으로 다락 생각이 나야 돼. 그래야 이게 맞다 틀리다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야.